안녕하세요. 진서TV 유튜브 진서입니다. 오늘은 뭔가 눕방 형식으로 해보려고 저 잠옷 안 갈아입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아 민망해서 너무 멀어가지고 내 얼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잠옷도 제가 평소에 입는 잠옷도 예쁘죠?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이렇게 많거든요. 일단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최무영 교수의 물리학 강의라는 책인데, 이거 제가 요즘에 과학도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랑 호기심의 과학 이 두 권 준비하고 있어요. 두 권을 선정한 이유랑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영상을 다룰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또 진짜 이건 강추하는 책입니다. 장뇌력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과학책일 수 있는데 읽다 보면 과학책 같지 않아요. 뭔가 인문학, 철학의 요소도 되게 많은 책이거든요.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뇌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장이 제1의 뇌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2의 뇌도 아니고 제1의 뇌. 장이랑 뇌가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장이 건강한 사람은 뇌도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장 꼬이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해야 뇌가 좋아지는 거고, 이 연결성에 대해서, 그리고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 건강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한 음식이 결국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장이 흡수를 하니까. 저는 여기서 제일 와닿았던 게, 일단 읽고 있는 중이에요. 저 책갈피 진짜 예쁘죠? 이 와중에 이 막내 동생이 그 방고흐 책갈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50개 들어있었나?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줬어요. 예쁘죠? 제일 와닿았던 거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이 책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 리뷰를 원한다 라는 요청이 많으면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 책을.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생기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그리고 이렇게 생기 있게 해주는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 이거는 우리가 보통 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장에서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이 잘 나오고, 이게 밤에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숙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으로 바뀌잖아요. 장이 건강해야 생활 패턴 이런 것도 좋아지고. 세로토닌이가 뭐야? 세로토닌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울증의 원인을 세로토닌이 부족해서라고 말한대요. 정신의료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리가 우울해지고 이렇게 활기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건데, 항우울제를 쓴다는 게 뇌 활동을 조절하는 거래요. 약의 힘으로. 근데 뇌에는 3%밖에 없대요. 뇌 속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양은 3%밖에 없고, 95%가 장이 꿈틀꿈틀 운동을 할 때 장에서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우리의 기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장이 소화하는 기관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더 잘 살 수 있게 되겠죠? 네. 전 그래서 이 책 너무 강추하는 책이고, 또 이제 제가 올해도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거는 도전입니다. 짜잔! 페미니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저랑 친한 지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이시거든요. 제가 그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페미니즘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선물을 해줬는데 잘 읽었다고 저한테 돌려주시면서 이 책을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남자한테 이런 책 처음 선물 받아봤어요. 페미니즘에 관한 책.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을 그럼 저분이랑 같이 리뷰 영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부탁을 했거든요. 페미니즘 관련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영상 찍어주실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이 책은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사실 요즘에 너무 여혐, 남혐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이 두 제목 자체에서 말해주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류에 있는 뭐 인종차별, 남녀차별 이런 것들의 한 요소인 거죠. 그게 개선이 되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좋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편을 나누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이런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될 수도 있고 이것 또한 제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작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것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요. 재밌어요. 이런 페미니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 저는 이런 게 좋나 봐요. 이런 거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사실 오늘 이 책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분, 저처럼 채널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되게 트렌디한 거잖아요. 그쵸?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형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트렌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책, 트렌드에 관한 책, 마케팅에 관한 책을 아예 안 읽었었어요. 왜냐면 저랑은 상관이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또 인식이 바뀐 게 시대의 흐름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옛 것도 알아야 되지만 내 중심을 지키려면 이 시대의 흐름도 잘 읽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여기에 치우치는 것도 안 되고 옛날 것에만 막 고수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이 중도를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좀 항상 정신 차리고 애를 써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컨셉이 뭐냐면 피기 드림이에요. 피기 드림. 철자 하나하나에 해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짰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피치 핑크, 돼지 모양으로 된 되게 예쁜 볼펜을 굿즈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자랑하려고 했는데 제가 두고 왔어요, 회사에. 10개의 트렌드를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는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읽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감됐던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공감이 됐던 것들은 제일 첫 번째 거예요.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실 저 여기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바로 옆에는 제 동생 있고요. 독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는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 되게 잘 그려요. 균양이 기동이도 있어요. 한번 오랜만에 불러볼까? 기동! 기동! 일로와! 일로와 기동! 오! 이러고 옵니다. 기동 일로와! 으이차! 보셨죠? 우리 집 애들은 부르면 옵니다. 안녕! 기동이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구독자들, 뚜벅이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가. 제 동생은 지금 아직도 종이 기원을 읽고 있습니다. 저 책을 한 6개월째, 6개월이 아니지 1년째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원을 해주세요. 올해는 꼭 저 책을 마무리할 수 있게. 책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까지 읽었는지. 아직 반 읽었어. 1년 동안 반 읽었습니다. 자, 일단 트렌드 코리아 이거 얘기해야 돼요. 오늘 이거 거의 메인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컨셉을 연출하라. 이게 정말 유튜브를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됐던 구절들이에요. 막 기획 노트를 바로 썼죠. 책과 함께하는 일상 속의 책. 그러니까 저는 책을 전문적으로 리뷰한다기보다는 제 일상에서 책을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게 제 컨셉이에요. 이거 컨셉이 될 수 있나 근데? 컨셉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마케팅보다는 컨셉팅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카페에 가보시면은 카페 컨셉이 되게 좋으면 그 카페가 잘 되잖아요. 근데 그 컨셉 생각해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 그 접점도 찾아서 트렌디하게 컨셉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 제가 이제 또 인상 깊었던 게 세포 마켓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채널도 세포 마켓이죠. 예전에는 채널이 MBC, SBS, KBS 이렇게 세 개였잖아요. 저는 채널은 제가 만들 수 없는 것, 되게 거대한 기업의 것이라고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채널을 저 미안한데 저 꿈틀거리는 거 나와가지고 조심해주세요. 나오고 싶나봐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채널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개인 채널도 되게 많잖아요. 그냥 마음 먹으면 채널 생성하는 거야. 그냥 진짜 눈 감고 30분이면 하잖아요. 30분도 안 걸리죠? 10분이면 내 채널이 생성이 되니까. 이런 시장이, 마켓들이 다 세분화된 거예요. 개인화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인스타나 블로그에서도 좀 잘 되면 개인적으로 옷을 팔거나 뷰티 용품을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잖아요. 이런 세포 마켓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알 수 있었어요. 또 아까 컨셉팅이랑 연결이 되는 게 되게 내 컨셉에 맞는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같은 데만 봐도 세포 마켓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또 쉽게 성공할 수 하기는 어렵겠죠. 그만큼 시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필환경 시대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친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필환경인 거예요. 우리는 학창시절에 그 정도의 강한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때는 그렇게 환경 오염이 심하지 않았었으니까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긴 해도 진짜 친환경이었지 필환경이 아니었으니까. 플라스틱 시대, 재앙이 돼버린 플라스틱 시대. 진짜 플라스틱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썼던 것들이 이제는 이거를 우리를 오히려 위협하게 되는 거죠. 저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도는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동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죠. 공간이 좁은 그 닭장이 갇혀있는 닭들, 그 닭장에 갇혀서 24시간 인공 조명 밑에서 밤낮 없이 알이 낳도록 기계처럼 그냥 알 낳는 닭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좁은 탓에 날개짓 한 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속에 진드기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래요. 진드기를 죽이려고 살충제를 다량 살포하는 거예요. 잔류 살충제가 닭 체내에 흡수되면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자연 환경 그리고 동물과 우리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끝없이 교류하고 이게 서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동물 복지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토끼 털이나 이런 거 뽑을 때 죽이지 않고 마취하지도 않고 그냥 막 생 산채로 막 뽑고 거위 털도 그렇게 뽑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도 안 좋게 작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텀블러를 이제는 갖고 다녀 봤거든요. 네, 카페 갈 때 들고 다니면 손이 너무 시려한 거예요. 텀블러를 카페 가기 전부터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불편하다, 이거 진짜 하지 말까 이런 순간적인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면 그래, 들고 다녀야지, 플라스틱 줄여야지, 이런 생각들 한 번 더 하게 되고 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웁니다. 이런 작은 거 하나부터. 그래서 이걸 읽으면 얼마나 우리가 잔인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오염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면 조금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화장품 살 때도 이제 동물 보호하는 회사들이 많아지잖아요. 기업들이. 우리들이 이런 인식이 생기면 그 기업들도 바뀌어요. 친환경. 우리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편한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한다면 기업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별로 생각하지 않겠죠. 용량 초과의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쓰레기 줄이기, 플라스틱 쓰지 않기. 여러분 떡볶이 왔습니다. 네. 저는 마침 그리고 거의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이 다음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팡팡 하트 팡팡. 안녕. 기냥이 왔다. 기냥이 안녕.